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미증시도 요즘에 난리가 났고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마이크론,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란티어,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안에서는 테슬라 이런 종목들도 요즘엔 뭐 지속적으로 밀려버리고 그다음에 흐름을 하방으로 가져가면서 우리 증시의 부담감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어제 미증시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잘 버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 이제 코스닥 다시 흘러내리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시장의 하방 변동성에 대해서 좀 안도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감이, 그다음에 모자란 감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즘에 우리 증시를 보면은 흔히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하죠.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좀 센 업종, 주도 업종이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는 요즘에 미증시 안에서 AI의 열풍과 강풍이 조금 좀 힘이 빠지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잘 올라갔었던 삼성전자도 다시 대밀렸고 시장을 이끄는 이제 하락의 주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우리한테 희망 고문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타격감이 가장 좀 크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고, 아직까지 뭐 실적 개선을, 아니면 이제 뭐 전기차의 캐즘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희망 고문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바닥도 깨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약주가 나름 뭐 좀 선방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그다음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시총일이 알테오젠 5%,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리가캠바이오 마이너스 6%, 휴젤,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코오롱 티슈진. 오늘은 코스닥의 분위기를 하방으로 이끈 게 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제약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주도 업종들이 힘이 너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섹터로의 뭐 수급 쏠림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테마주 위주의 강세장, 요런 것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특징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안에서 현금을 아끼고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요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잘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런 종목들을 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해결책이 되고, 오히려 이제 하락장을 극복하는 수익 전략으로 또 전환을 시켜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이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키포인트로, 키워드로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즘 뉴스가 잘 나오고 있는 LNG,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주,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죠. 트럼프라는 연결고리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시장이 흔들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자비한 관세 정책,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이 많이 되죠. 그래서 미증시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 증시 안에서도 이제 압박감을 좀 키워주고 있는데, 반면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좀 우호적인 업황, 아니면 트럼프의 정책과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업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수급이 이 특정 섹터라고 했던 이 섹터 안으로 수급들이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LNG 쪽을 볼게요. 트럼프는 일단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혹은 이제 대선 그 진행되는 시즌에서부터 이제 뭔가 좀 클래식한 에너지를 많이 선호를 했어요. 효율이 안 나오는 친환경 에너지 따위는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는 당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뭐 화석 연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뭐 이제 LNG 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이제 협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조선주의 분위기를 이끌어주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연설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등 알래스카와 그 알래스카의 대규모 이제 LNG 프로젝트 개발, 여기에 수조 달러를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등에, 이 등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얘기가 오갔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미 좀 대화가 좀 됐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철강주들, 가스관 밸브 뭐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주들의 다시 한번 또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죠. 근데
저는 뭐 이제 철강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테마로 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 뭐 글쎄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사이클, 경기 사이클, 경기 민감주로서의 사이클 요런 거를 봤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뭐 테마 이상의 뭐 지속적인 상승 여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좀 저는 나중에 뭐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한 얘기를 새로 꺼내고 하면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도도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NG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저는 여전히 조선주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이제 오른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뭐 일봉 차트에서는 오름세가 보이지만 뭐 월봉이나 연봉 차트를 보고 과거의 이제 여력과 힘을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행보하고 박스권을 탈피한 거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가치 자체가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알래스카 쪽에 뭐 LNG 그러면 뭐 LNG 선의 수요도 그렇고 뭐 LNG 플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중공업이 잘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이슈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저는 1승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LNG 사업 안에서 그 다음에 LNG라는 키워드가 나왔었을 때는 과거의 테마성 종목으로 뭐 가장 먼저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약간 좀 품절주의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전고점의 언덕 돌파를 또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단기적으로 가볍게 뭐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1승이라는 종목으로 투자하셔서 여기 이제 돌파가 나오고 빠른 시세 주면 또 빠르게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주에 키워드를 잡아 보셔도 저는 좀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LNG 쪽을 좀 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원전을 좀 볼게요. 원전은 사실 뭐 장기적인 전망이 어때라고 하면 항상 얘기가 들려오는 게 있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AI의 상용화에 계속해서 좀 가속도를 좀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AI 혹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전기를 먹는 하마기 때문에 지금 뭐 에너지 전력난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 와중에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고 거기에 이제 전력 소비를 어디에서 충당을 할 것인가를 보면은 원전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원전 기업에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원전주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과의 원전 협력 관계 혹은 이제 3월 달에 일정으로 불어올 수 있을 만한 체코 원전 수주 이런 것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원전주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먼저 이제 뭐 바닥에서 반응을 했었던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토크라던가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바닥에서 자리매김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매물대 위쪽에 엉덩이 깔면서 추가 상승을 좀 준비하게 하는 뭐 오르비텍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면서 지금 위쪽으로 하나씩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진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같은 고점을 바닥에서 여러 번 두드리면서 돌파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은 뭐 여전히 좀 계속해서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방 좀 세게 터지는 그런 좀 퍼포먼스가 아직은 좀 나오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건설이 한미 뭐 에너지 협력 모델로 SMR 300을 1호기를 이제 짓는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원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뉴스들도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수원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유력, 국내 원전 관련주 들썩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체코 원전 그 이제 수주 싸움에서 프랑스가 이제 아웃됐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좀 손을 잡게 되면서 뭔가 좀 더 훨씬 우위에 있는 상황이 왔고 이게 이제 뭐 3월 달에 또 결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원전주들이 지금 이런 기대감을 받고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면은 발표가 나왔었을 때 오히려 뭐 차익 매물 그다음에 이제 뭐 재료 소진 요렇게 이제 우려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뭐 바닥에서 자리 잡고 기대감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에는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좀 노출이 되고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의 우리나라와 이제 원전
협력이 좀 더 우호적이고 같은 또 프로젝트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 그런 비슷한 수혜를 조선업종이 많이 받고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고 선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전주들 이런 중소형주들도 위주로 뭐 오르비텍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화학주입니다. 자, 화학주. 화학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그동안에 돈을 너무 못 벌어서 화학주들이 거의 뭐 전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글쎄요, 이제 뭐 롯데케미칼, 롯데그룹주, 뭐 롯데그룹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안에서 엄청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롯데그룹 막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요즘에 시장에서 반등 여력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왔었던 약간 좀 근거가 부족한 그런 이제 뭐 재무 구조가 뭐 어떻게 하면 뭐 이제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롯데월드를 담보로 걸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롯데그룹에서는 뭔가 좀 콧방귀를 끄면서 좀 반박을 하기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지금 당장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도 그동안 그 좋지 못했었던 활약을 못했었던 내용들이 주가에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20만 원을 엿보던 주가가 거의 뭐 이제 5만 원대까지 갔었죠. 그럼 4분의 1 토막 정도가 이제 난 건데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반영이 이미 좀 되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이 화학주들이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나는 이제 뭐 트럼프랑 연결을 지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제 에너지 정책 쪽에서 약간 좀 클래식한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들을 이제 원하고 거기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석유 화학이라던가 뭐 화석 연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키울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수요가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뭐 좀 베이스로 좀 깔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얼마 전에 뉴스가 좀 세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번에 양회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내수 부양책을 굉장히 좀 세게 진행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안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우리나라 이제 좀 석유화학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는 중국에서도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공급을 현재 수요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중국이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이제 쏟아내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수요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좀 공간들이 과거처럼 중국을 이제 뚫을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항상 지금 당장 나와 있는 팩트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 가치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중국에서 뭐 양의 이슈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부양책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상황 안에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화학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롯데케미칼보다는 요즘에는 태강산업이라는 기업이 뭐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한 주를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 한 주당 주가 가격이 보이시죠? 80만 원, 81만 원 선. 그래서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매매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의 롯데케미칼이 뭐 이런 저런 질타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안티도 많아지고 뭐 그랬었던 기업이긴 한데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막 또 좋은 활약이 나오고 이렇게 막 시장에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안티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거 뭐 기업 문 닫기 전에 마지막에 개미 빨아들이기 아니야? 뭐 털기 위한 뭐 정책들 아니야? 뭐 요런 얘기들을 또 많이 나올 거거든요. 뭐 이제 막 시끌시끌하고. 근데 그거는 뭐 글쎄요. 제가 관계자는 아니지만 제가 계산을 했었을 때는 뭐 그거는 좀 뭐 루머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요즘에 기관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요즘에 연기금이 좀 매매 잘해서 칭찬을 좀 받고 있는데 매수를 좀 꾸준하게 좀 잘 집어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제 앞서서 막 루머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단기간 안에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끌어가려고 한다면은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지금 들어오는 수급과 분위기와 내용들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또 수익을 좀 도전하는 것도 뭐 중단기 혹은 뭐 수익 관점에서 아니면 뭐 10%대 짧은 수익 구간들을 목표로 하는 매매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또 화학주들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좀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제법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는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뭐 좀 별로 좀 삐뚤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좀 뭐 서로 종전의 방향으로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 좀 뭐 재건주들, 건설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지만 막상 이제 뭐 그 건설이라던가 인프라 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 아스팔트를 뭐 새로 깐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뭐 실제로 화학주들의 뭐 역할도 굉장히 좀 충당이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4년 정도였나요? 4년 전쯤에는 러시아에서 이제 원유를 좀 끌어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정제하고 우리나라 이제 화학 기업들이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그게 끊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이제 중동 지역에서 조금 더 이제 좀 값 비싸게 유통 경로, 유통 비용 이런 것들 더 내면서 좀 비싸게 드리고 그걸로 이제 좀 재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데 좀 더 악이 됐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종전이 되고 러시아에서 좀 더 보다 저렴한 원유를 이제 좀 유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기대감을 늘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학주들의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도 뭐 그동안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은 차트를 좀 멀리 보고 그 한다고 했었을 때 뭐 2020년도 아니면 뭐 과거 이제 2018년도에 대량 거래량이 나왔고 그때 이후로 최근 들어서 가장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뭔가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시도는 거래량에 대한 지표로 좀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차트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동안에 넘지 못했었던 뭐 지속적으로 눌렀었던 이런 이평의 저항들을 이제는 위쪽으로 좀 돌파를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저는 뭐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태광 산업도 그렇고 화학주들에 대한 전망들이 좋게 나와서 이게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은 확실히 좀 붙어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면 우리의 짧은 먹거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금요일장이 마감이 되면서 다음 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 봐야겠죠. 그리고 또 좋은 종목과 좋은 수급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역행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급등을 하기도 하니까 요런 이제 종목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